장관 인사청문회 여파가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이미 끝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그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제 오는 14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다시 한번 송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까지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26번이나 지금 야당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시장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서도 분명히 그게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밀어붙이기나 일방통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논의를 하면 저는 뭐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좀 정치도 이제는 좀 여당은 좀 이렇게 좀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야당은 좀 따라주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의 맛이고 멋인데 옛날엔 그게 있었는데 우리 권영세 의원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빡빡한 정치여서 그냥 닭싸움하는 것처럼 돼서 참 아쉽습니다. 권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노웅래 의원님이 뭐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말을 한 반쯤은 하신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근데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한 사나흘 정도 기간을 주고 재송부 요청을 한 거는 사실은 그냥 강행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본인이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기자회견에서 야당 반대가 뭐 반드시 부적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저는 정말 부적절한 말을 하셨고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사나흘밖에 안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송부 요청을 한 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노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번에 개각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론의 국민의 아주 따끔한 매질을 받으시고 국면을 전환하는 의미에서 개각을 하신 건데 이렇게 다시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내용에 개각을 했다면 그거는 뭐 국면 전환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오기나 오만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심지어 초선 재선 의원 또 그리고 이 중진 의원들도 일치해서 얘기를 하고 또 송영길 대표께서도 청와대 말에 그대로 따르지 않는 여당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저는 조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네, 좀 기다려. 네.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해먹겠어서 좀 쓸만한 사람은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무슨 흠결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도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딱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명하고 지금 모시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이 동의했습니까? 그분조차도 지금 대통령으로 후보로 모시려는 분도 야당의 동의를 받지를 못해서 그냥 임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이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야당 동의를 받는 게 사실상 뭐 일하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라도 야당이 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건 또 여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앞서 노 의원님께서 예.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에 대해서 숫자가 26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하신 동안 잠깐 저희 기사를 찾아보니까 29명이라는 거를 좀 정정을 다시 29명입니까? 29명이라고 29명이고요. 일부러 줄인 건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착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 숫자가 거의 하나 차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까지 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 한 정부에서 앞선 정부 세 정부에서 한 그 강행을 그 이 동수가 되고 한 명 더 하면은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물론 여야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 보면은 뭐 조금 야당에서 무리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 강요들 임명하는 경우 보면은 스스로 정한 뭐 몇 가지 5대 규칙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안 지키고 강행된 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반영이 된 적이 없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만이라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으니까 좀 재고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관련된 의견이 나왔다고 하던데 잠깐 관련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한 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초선 의원, 해설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교체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는 건데요. 저희도 야당을 해봤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을 하시면서 우리 때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더 발목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일 좀 할 만한 사람 좀 써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니까 참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면 저러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노무현 야당이.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인데 이번만은 좀 불합리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물론 4월 7일 보궐선거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의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아까 초선 의원 이 얘기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선 의원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진 의원 이상민 의원이든가요? 그 5선 중진 의원도 지금 한 2명 정도를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우리 야당 그 초선 의원들도 아쉬운 건 뭐냐면 적어도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게 무슨 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흥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의원이라면 특히 임혜숙 의원이라든지 거기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임명 반대 여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박준영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부인이 밀수를 해온 거는 엄청나게 큰 흠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최소한 그 둘 정도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 위장전이 한 번 있던 부분은 그 본인들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거기는 놔두더라도 최소한 이 둘 정도는 이게 임명이 되면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권영세 의원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청문회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거 도자기는 밀수가 아니고 정상적인 통관절 잘 밟아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행랑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알고 사용하던 도자기였고요. 예,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삿짐 같은 경우는 무쇠라 그러던가요? 무관세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품목이 하나하나 다 있는지가 밝혀졌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세금 관세를 내야 되지요. 근데 그 관세 낼 때 신고를 사실은 내가 몇천 점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 포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통칭으로 얘기하는 밀수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그 조치, 조사 등이 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확한 단어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그 후보자 부인이 들어온 도자기와 관련된 논란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의원님 지금 계속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의원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은 좀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은 저는 야당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서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거는
인정되고 존중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야당 주장, 우리도 야당 해봤지만 우리도 억지 주장도 한 적 있고 발목 잡은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적어도 국민의 신망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뭐 야당 입장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들어주는 맛이 있다 그런다면 좀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해 줄 건 인정해서 좀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의원님께서도 지금 네. 후보자 3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몇 분 정도는 낙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명수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렇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데 부족한 분들은 아닙니다.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적격인 분들인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나 여러 사안 자체 중에서 국민의 받아들이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국민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런다면 야당의 주장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네. 존중하고 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한 명은 전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여야가 같이 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적어도 한 명은 지명 철회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이 장관 임명을 두고 이게 그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오늘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57%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30%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걸핏하면 얘기하시는 국민의 여론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혜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70% 육박하는 정도로, 그다음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또 나머지 노영욱 후보자도 사실은 60% 가까이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당의 일방적인 발목 잡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사실은 총리 후보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면 전환을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하는 내용의 개각을 할 거라면은 전부 다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권 의원님께 잠깐 이어서 질문을 예. 좀 드릴게요. 그럼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이라도 지명 철회나 사퇴를 한다면 다른 후보는 수용할 수 있는 걸까요? 뭐 그거라기보다는요. 일단은 뭐 저기 전체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아무래도 정치가 현실이다 보니까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가장 문제가 큰 이 장관 후보자들 둘 정도가 정리되면은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뭐 제가 원내대표단도 아니고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모든 총의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많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4일까지 시한이지 않습니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데, 그때 또 그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당내 여러 의견들이 좀 전달되겠죠? 예, 뭐 저도 뭐 얘기할 제 의견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초선과 재선들은 분명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초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명은 교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예. 그 의견을 송영길 대표가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을 할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우리 국민의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의 움직임이, 여야 대선 주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나왔다가 조금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대선 경선 예, 연기론이요. 경선이요. 그러게 한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우리가 너무 일찍 2달 일찍 이렇게 해놓으면 컨벤션 효과도 안 나고 흠집이 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역대 대선 경선을 보면은 그 경선을 먼저 한 쪽이 대체적으로 다 이겼습니다. 예, 17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실 때만 뭐 3일 차이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먼저 대선 경선 후보를 결정한 쪽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뭐 컨벤션 효과 안 난다. 그리고 많이 흠집이 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지키라고 생긴 게 규정이지 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규정이 아니고요. 더구나 민주당의 속성상으로 보면 민주당은 그동안 경선 앞두고 룰 바꿔갖고 분열, 갈등, 분단까지 된 정당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당으로 만들자는 게 이번에 룰이었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요체 그래도 좀 늦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우리가 목표를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맞춰서 더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해서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대선 경선 관련된 얘기라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대로 해야 된다. 대선 경선 그 대선 후보 뽑는 경선 연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법대로 하자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제가 보니까 노 의원님께서 그 이재명 지사가 주도하는 포럼에 그 이름을 올리셨고 또 아주 이름 아직 안 올렸는데 이름 아직 안 올리셨습니까? 제가 아마 동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제 선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쪽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뭐 최고위원을 할 때 뭐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을 가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입장과 다르게 그건 뭐 사적인 입장인데 그 공적인 입장에서 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사적인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그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아직 이름을 안 올렸는데 제가 불쑥 질문을 드려서 난감하신 건 아니시죠? 뭐 그건 아닙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네. 학교 선배니까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저는 뭐 도와야 저한테도 되겠죠. 좀 네, 물어봐 네. 주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질문 좀 드리려고 일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대선 후보 뽑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뭐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기본적으로 뭐 먼저 하면 유리하고 나중 하면 불리하고 혹은 그 반대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 4월 7일 보궐선거 할 때는 그 후보를 문제가 있어서 보궐선거 할 때는 안 내기로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때 다르다고 바꿔놓고 지금 와서 또 안 바꾸자는 게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저는 그 또 뭐 미리 후보를 뽑아 놓으면 또 미리 알릴 그 또 기회도 충분해지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11월에 그냥 그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좀 적네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 하나 바로 더 드릴 예. 겁니다. 네.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 신청을 놓고도 의견이 좀 분분한 예. 것 같더라고요. 예. 당 대표에 출마하신 권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죠? 저는 그 이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애초에 문제가 된 게 홍준표 의원이 무슨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친 말을 했다 이런 거가 이유라기보다는 그 지난번에 이제 당에서 공천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반발해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 그 이제 허락을 최고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야지 그게 입당이 되는 건데 그때는 안 했었지요. 근데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그 유력하게 거명이 되는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이고 결국 입당을 해서 우리가 또 대선 주자가 되거나 이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은 뭐 국민들이나 당원이 판단하는 거지 지도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평소 즐겨 쓰는 말로 우리 대선 주자들도 이 화살통 속에 화살촉 대선 주자를 화살촉에 비유하자면은 예. 화살촉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더 좋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다 당원들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좀 답변이 좀 짧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홍준표 의원님 복당에 찬성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홍준표 의원님 복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의원님께서도 중진이시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셨는데 예. 당내 역학구도에서 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찬성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원칙이 그 지금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당에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이나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우리 대선 후보들이 좀 많아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내년에 정권을 탈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노웅래 의원님은 뭐 100% 동의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문재인 정부 2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도 다 받아서 경선에 투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건 저 생각이 좀 반대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 지금 젊은 의원님들의 생각은 만약에 우리 저 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 복당이 됐을 경우에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수구당 그리고 부패당 그리고 영남당 지역당으로 다시 회귀한다 그런다면 정권 교체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역시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거는 좀 결국에는 아니고요. 저 국민의힘의 저 정권 교체의 어떤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호남에서 탈당했던 의원이 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하면 그게 갑자기 더 호남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영남당 또 그다음에 홍준표 저기 의원께서 다시 복당하면은 뭐 도로 저 수구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슨 수구가 아닌 게 수구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그거는 좀 약간 어지 명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국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 중지훈 의원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농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세 네.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